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8월 16일입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올라왔네요. 필리핀 경찰이 9시간 동안 마약 혐의자 2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뉴스들은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내용들인데 워낙 심각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라칸에서 지난 14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특별 단속이 벌어졌던 건데요. 사살된 21명과 함께 마약 용의자 64명이 체포되고 마약과 권총 등의 무기가 압수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인권단체들이 항의 시위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게 인권의 문제를 넘어 필리핀 헌법 수호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체계 내에서 위법한 범죄자들이 다뤄지고 있는 게 맞는지 말이죠. 다음 뉴스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요즘 필리핀에 스포츠 관련 뉴스가 많네요. 우리에게는 라구나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배구 대회 소식이 관심이 가지만 필리핀에서는 그것 이상으로 현재 레바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남자 농구 대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농구 대표팀이 어제 때마침 광복절에 한일전을 치렀는데요. 일본에 81대 68로 승리를 거뒀죠.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다음 8강전에서 필리핀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4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힘과 높이의 대한민국일지 아니면 개인기의 길라스 필리피나스가 4강에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강전 경기는 내일 16일 새벽에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우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 SNS 친구들이 올려준 사진 중에 유독 스마트폰에 우버 어플 스크린샷들이 많았는데요. 영업이 정지가 돼서 접속이 불가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육상교통사업자관리위원회 LTFRB가 우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린 뒤에 나온 반응들인데요. 우버나 그랩같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대체 교통수단들이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우버의 영업정지가 어제 새벽부터 시작돼서 한 달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 반대 여론이 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상원의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그레이스 포 의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우버 중단 사태에 대해서 LTFRB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포 의원이 이때 사용했던 용어가 잔인하고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나인텐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나인텐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나인텐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나인텐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나인텐을 친구 추가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한국의 한 방송에서 필리핀 이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한 달에 얼마만 가지고 있으면 필리핀에서는 귀족처럼 살 수 있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애초에 내용은 필리핀의 물가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생활비라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지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방송이 돼서 교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현지의 생활비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따가이따이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죠. 오마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최은미님을 연결해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 같은 비용이 우리가 대략 예상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주부라서 바쁜 거죠. 주부라서 바쁜 일 하면서.
아니 제가 요즘에 그 저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도 하시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저기 뭐야 따가이따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보다. 따가이 따위는 골프장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이 많고, 음, 글쎄요. 요새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저는 따가이 따위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그 이제 조만간 몇 년 내로 필리핀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이제 거는다는 건가요? 그럼 따가이따이. 저는 벌써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장 매력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뭘까요? 따가이따이가. 뭐, 일단은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기온 문제긴 한데, 기온 차이 뭐, 많이 덥지 않은 거, 뭐, 이런 거긴 한데요. 일단 경치가 어떤 사람들은 맨날 봐서 그 좋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좋고요, 그게 일단. 그리고 일단은 그 날씨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큰 몰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고 좋은 식당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죠. 요즘에는 이 한국에서는요. 네. 이제 좀 뭐랄까 뜨는 동네? 네네. 요렇게 이제 딱 되면은 갑자기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장소 그 지역은 이름을 얻어가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에게는 피해가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땅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니까. 네네.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땅이 20배가 올랐다, 10배가 올랐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빌리지만 해도 저 왔을 때만 해도 아주 시골, 물론 깨끗하지만 시골스러운 분위기의 빌리지였는데 저희 바로 집 앞에 몰이 하나 생기면서 아얄라 몰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생기면서 집들이 되게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더 큰, 아주 큰 몰이 또 이제 완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집들을 원래 여기 사시던 분들도 막 집을 짓고 옆에서 딴 집도 짓고 막 계속 집을 지어서 확실히 이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요 지역을 그리고 많이 달라지는 거는 아마 시에서 시티홀이나 이런 데서 따가이따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사실은 제가 오늘 요거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던 건 아닌데 또 이 따가이따이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겨나가지고요. 그 이렇게 지내시다가 네. 따가이따이를 뭐 이렇게 무슨 뭐 일 때문에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잠깐 벗어나셔야 되는 뭐 하루 동안 뭐 마닐라를 다녀오셔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네네. 수 있잖아요. 있죠, 많죠. 예, 그렇게 이제 벗어났다가 다시 따가이따이로 오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동네다. 시원하다. 너무 복잡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역시 한적한 우리 따가이따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어디 갔다 오면은 사실은 집에 오면 편하긴 한데 그냥 단순한 편안함보다는 좀 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기 자체가 달라요. 시내하고. 바람 부는, 여기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은 저의 지인들이 있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기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세요. 편안하다고.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마닐라하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큰 도시가 마닐라니까 마닐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마닐라하고는 차이가 정말 많이 있죠. 그렇죠. 저는 마닐라 동네는 잘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요. 네. 그 필리핀의 물가 수준을 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내고 계시는 그 따가이따이도 그렇고 이제 예전보다는 필리핀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발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이 좀 나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들도 그만큼 좀 오른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네. 맨 처음 왔을 때보다 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이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1,000페소가 10,000원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마트 가서 이만큼 과자랑 한 보따리 샀는데 2,000페소 나온 거예요. 얼마 안 하네. 근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막 그렇게 장을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은 한국은 워낙 그 경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최고의 품질들이 마트나 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슈퍼도 집 앞에서도 우유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면은 한 1, 2만 원으로 그 저녁 먹을 거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잘 이제 아파트마다 있고 마트도.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되게 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장을 봤을 때. 네.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제 생각에는 따가이따이의 마트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다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마호간이라고 조금 유명하다는 그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예. 과일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사 먹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망고 같은 경우도 저 처음 왔을 때는 비싸면 50페소, 60페소. 네. 아니면 싸면은 40페소, 30페소 이러면 살 수 있었거든요. 키로당. 예, 키로당. 네네. 그러니까 키로면 약 사이즈 적당한 걸로 한 4개 정도면 네. 예를 들면 1,5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물건 자체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으면 4개에 한 5,000원 정도? 근데 한국에 가만 보면은 왜 3개들이 묶어서 10,000원에 팔고 이렇게 맞아요. 한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국하고. 물가 수준은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거를 제외하고 왜 그거는 이제 뭐 별도의 손님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셔서 네. 그 일주일에 그러면 장을 보신다 그러면 주식하고 그 밖에 부식들 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외식을 안 하는 기준에서 두 아이가 있고 4인 가족이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2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외식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식 부식비만.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 해먹는 식비만 그죠? 네. 그 정도는 있어야.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생활용품이 좀 들어가긴 한데 만약에 식비만 야채, 고기 요 정도만 하려 그러면 그 정도 들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아주 4인 가족이 먹을 때 그냥 적당한 식단을 얘기하는 거고 네네. 만약에 거기서 바베큐를 한번 한다거나 샤브샤브를 한번 해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또 여기도 한국 못지않게 집에서 해 먹어도 금방 김밥을 한번 해 먹는다거나 이러면 금방 5만 원, 8만 원 이렇게 10만 원까지 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예. 이제 일주일이면은 하루 3끼씩 하면은 21끼잖아요. 사실은 꼬박꼬박 다 끼니를 챙긴다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일단 많이 해 먹는 편이죠. 일단 배달 음식도 없을 뿐더러 메이드가 집에 있기 때문에 요리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메이드가 있다면은 굳이 나가서 먹지는 않고 그리고 또 굳이 나가서 먹는 게 한국처럼 한국은 감자탕도 있고 횟집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 예.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나가서 먹어도 특별한 뭔가 너무 잘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닭을 튀겨도 집에서 튀겨 먹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굳이 닭 튀겨 먹는 거를 외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인 가족 기준이면 아이들이 둘이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비 좀 여쭤볼게요. 한 달에 이제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종의 사교육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교육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교육하는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일단 처음에 한국에서 왔었을 때 어떤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뷰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가 필요하니까 그 리뷰를 도와줄 사람이 부모가 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많은 학원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드물게 있는데 이것 또한 마닐라는 모르겠네요. 알라방이나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도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교는 피아노, 바이올린, 뭐 태권도 예, 이런 걸 그렇죠. 말씀드리는 예, 예. 건데 그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엄마들이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안 하고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시킬 거면 왜 여기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간혹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 가정마다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건 태권도, 그다음 플룻을 큰애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처럼 그 사교육비가 되게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필리핀 선생님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인 선생님을 구했을 때는 비용이 좀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교육이 이제 하는 엄마가 있고 안 하는 엄마가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교육비는 아주 저렴하거나 없다고 보시면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이들 튜토리얼 하는 건데 예. 리뷰 계속하고 어드밴스 스타디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고용이 돼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또 지역마다 또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계신 지역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여긴 좀 시골이죠. 예. 시골이어가지고 저녁 시간 뭐 한 2-3시간? 예. 저녁 시간 2-3시간 아이의 리뷰를 도와주는데 선생님 한 명당 작게는 20만 원? 월 기준으로? 네. 네. 비싸게는 뭐 30만 원, 40만 원 뭐 그렇고. 예, 그 지금 자녀가 2분이신데 네. 그 선생님 각각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들 이제 한꺼번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때때로 다른데 저는 따로 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각자 학년이 다르니까 따로 리뷰를 해야 하고 뭐 어드밴스는 둘째치고 선행은 둘째치고 매일 하는 공부 리뷰라도 계속 복습이라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생각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3시 아니 오후 3시까지 지내기 때문에 아닌 부분도 많지만 생각보다 그 진도 나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 계속해서 또 복습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근데 그 복습은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습을 시키고 뭐 선행을 시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차이고 또 부모님의 마인드의 차이고 교육 간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들은 보통 튜터는 다 시키시는 것 같아요. 복습.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예. 학교에다가 내게 되는 수업료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이것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교육비를 받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한국 분들은 사립 아니면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것 같고. 네네. 저는 사립학교를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좀 오래된 학교라고 집 근처에 다니다가 최근에 또 다른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그것 또한 금액이 다른 게 사립이어도 퍼블릭스러운 사립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좀 다른 외국인들도 좀 있는 사립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고퀄리 정말 아예 그냥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뭐 영국계 학교가 있느냐 미국계 학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다른데 그것도 대략으로 말씀드리자 보면 1년에 학비가 한 200에서 300 그 정도의 스타일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많게는 2,500에서 3,000까지 그렇게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크네요 진짜. 네,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 교육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런 되게 비싼 학교는 아직까지 못 보내봤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네.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그 회사에서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데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를 얘기를 잘 들어보면 확실히 교육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의 수준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돈값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앞으로도 보낼 계획은 없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신 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네, 근데 예.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부럽기도 하고 가끔은 아니야 여기서도 잘하고 있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얼추 잠깐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00만 원 내외 정도면 이제 뭐 대략 계산을 해서 월 한 20만 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튜토리얼 하는 비용이 한 20만 원. 그러면 한 뭐 이런저런 비용을 해도 한 4, 50만 원 정도 한 아이 한 명당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 50만 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이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피아노를 추가로 가르치거나 뭐 이런 네네네. 악기나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가 더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튜토리얼 그다음에 학비 이런 거 들어간 1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렇죠. 정말 예, 차이가 예, 많을 예. 수 있는 것이 예. 어떤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네. 이제 차를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차량 이제 네. 그 차를 운행을 하시게 될 텐데 요 음. 차 운행에 대한 걸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차를 구입하는 그 비용 자체는 어떤가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고차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얼마나 비싸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뭐 이를테면 한 2배? 저는 차는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저희 예. 그 애기 아빠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은 그 연식이만 뭐 4, 5년 아니면 예. 5, 6년만 돼도 금액이 완전 되게 많이 다운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20년 된 차도 굴러다니고 많이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한 5, 6년 된 차 아니면 예. 5년 미만의 차는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새 차하고 별로 가격 차이가 없는. 예, 그만큼 이제 차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흔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나오는 차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중고차 가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를 약 한 10년 정도 된 근데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요 지금. 예. 근데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처음 살 때는 예. 3년 전에 샀나 그랬는데 처음 살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신차 사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말. 그 제가 뭐 어떻게 차량 값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 그 정도. 1,7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떨어졌겠죠, 조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3년, 4년 지나면 한국 같으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중고차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일단 예. 근데 여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디젤하고 가솔린이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1,400원 정도? 지금 그 리터당? 1,200~1,3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디젤은 근데 많이, 좀 그보다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대 차량 갖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일본차, 하나는 현대차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네네. 둘 다 디젤인데 한 달에 2대 다 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아이들 픽업 매일 하고 다닐 때 다 다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움직이고. 네. 근데 한 달 주유비가 예. 2개 다 해서 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차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이 그러면 그 혹시 키로수로는 어느 정도 타시는지 모르시죠? 네, 키로수를 체크하지는 않으시니까 보통은 그죠? 몇 킬로 탄다. 네, 전문가와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차량에 들어가는 직접 운전하시는 거고요, 그죠? 네, 제가 직접 운전하고 처음엔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길을 몰라서. 네. 근데 많이 알고 나서 오히려 드라이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느껴지고 정말 필요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편한 상황.
그 지금 이제 그 운전기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가정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별도로 또 하시니까, 네. 지금 집에서 그럼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인건비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인건비 부분이 네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하루에 10,000원이 넘어가고, 하루에요? 예, 근데 만약에 하루에 10,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 비하면 사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올랐다, 2배 이상 오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그렇게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는 집들이 아직까지는 가정집에서 일하는 그냥 메이드들은 그 최저임금을 챙겨주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여기는 좀 시골이기도 하고 도시는 안 그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마닐라나 이 지역의 최저임금은 또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또 차이가 있겠죠, 지역별로도. 네네네. 그래서 인건비는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인건비는 한국에 비하면 저렴하게. 얼마 정도 지금 주세요, 그러면 보통?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네네. 음식을 하나 할 수 있는 친구, 음식을 못하는 그런 거에 친구, 청소만 따라서. 하는 친구,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친구, 네네.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너무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예. 갭도 크고, 근데 그 갭이 큰 거는 처음에 그냥 청소 시작하는 분들은 뭐 한 15만 원, 요 정도? 15만 원까지도 아니네요. 뭐 한 10만 원 좀 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쓸고 닦고랑 요것만 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서 음식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서 30만 원이 될 수 있고 4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메이드들, 아주 기본적인 메이드들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이런 지금 메이드들은 어떻게 구하세요? 구하실 때는? 일단 저는 빌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빌리지 안에서 아름아름으로 일단 소개를 받고. 예, 맨 처음 오자마자는 그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주변 분들이 다행히도 그 복이 있어서 선생님하고 제가 어학원 할 때도 그랬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고용한 메이드나 이런 데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문제 없이 잘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처음 일한 친구가 지금까지도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야, 인복 있으시네 진짜. 글쎄요,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다행히도.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가끔. 안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은 가끔 제 몸이 좀 힘들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는 그 친구들의 교육 수준이나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한테 굉장한 굉장한 커리어의 마인드를 요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은 10만 원 주면서 일은 100만 원어치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져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이 나라 인건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그냥 제가 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일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인건비는 어떻게 하면 좀 필리핀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참 안 된 것이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참 보기에도 일을 시키면서 보기에도 예. 예. 그리고 또 다행히 간간히 깨인 친구들은 그나마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친구들은 나는 나의 자녀가 나처럼 이런 청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다른 끝까지 유니버시티가 아니더라도 컬리지까지 공부를 시켜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튜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콜센터도 많으니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근데 그래도 그만둬요. 그만둘 친구들. 아이고 참 그런 게 좀 황당하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죠. 아이고. 근데 그들의 라이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크게 관여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또 네. 필리핀에 좀 한 달 정도 사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네. 대략적으로라도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정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셔도 이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런 부분이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골 사는 가정주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으면. 제가 오늘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따가이따이가 필리핀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이었는데 아니 마무리를 이 시골 지역으로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제가 도시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도시는 좀 더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제 가늠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따가이따이가 이 청취자분들이 따가이따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인타운이 그 따가이따이에 또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러게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운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이 따가이따이를 또 주시하고 있다가 또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 있을 때 또 연락 또 한번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벌써 8월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예전 어른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살아간다는 것이 1년 365일의 시간에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일 텐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피노이 910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